우리 대부분은 집에서 그냥 늙어가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거점 지역에서 나이 들어가는 이 상황이 쭉 유지가 되면 좋지만 경우에 따라 이사 가야 될 경우가 어쩌다 한 번씩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면 이사를 할 때 어디로 가냔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고려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근처로 가시라는 겁니다. 내가 집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집 바깥하고도 함께 교류를 하고 호흡을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일단 그곳은 복지의 현장이에요. 안녕하세요. 지식 한상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식이 꽉 찬 이 한 상 받듯 그렇게 우리 인생도 가득한 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집에서 그냥 늙어가는 거예요. Aging in place라고 부릅니다. 내가 살던 곳에서 aging, 나이 들어간다 이런 건데 나이 들면 이 집이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져요. 보다 안정적인 터가 필요하고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고요. 전세, 월세, 자가 상관없어요. 나의 노화와 잘 맞는 공간이어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거점 지역에서 나이 들어가는 이 상황이 쭉 유지가 되면 좋지만 경우에 따라 이사 가야 될 경우가 어쩌다 한 번씩 생겨나더라고요. 이를테면 사별을 했어요. 남편과 함께 혹은 아내와 함께 살아가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떠난 자리가 너무 형해서 견딜 수가 없거나 이 사람이 떠난 자리가 갑자기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집이 너무 넓어요. 청소하는데도 2박 3일이야. 그냥 다리는 아파 죽겠고 누구 하나 찾아오는 그 텅 빈 집에 나 혼자 머물러 있는 게 힘들고 관리도 어려운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사를 할 때 어디로 가냔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고려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평수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평수 자체가 복지적 공간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항구적으로 늘 건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턱이 많으면 안 되고요. 내가 늘 건강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이 휠체어를 돌려서 화장실도 들어가서 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공간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본 평수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걸 복지적 공간이라고 부르고 제가 볼 때는 한 10평은 넘어야 그래도 이게 좀 돌아가지 않나. 돈이 없어서 이런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적어도 집 안에 안전바 정도는 해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낙상사고가 많아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기 어렵고 내가 넘어지지 않더라도 무릎이 아프면 일어나서 앉을 때도 옆에 지지할 수 있을 만한 뭔가만 있어도 안전하게 또 덜 힘들게 일어날 수 있어서 안전바를 추천드리는데 이런 복지적 공간으로 휠체어가 돌아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을 가든지 안전바 설치가 비싸진 않거든요. 자녀들이 효도템으로 좀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위험한 자리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안전바 설치하셔야 돼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집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집 바깥하고도 함께 교류를 하고 호흡을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닐 공간 주변에 뭐가 있으면 좋겠는가 생각해 봤더니 돈이 있을 때는 백화점 근처 사시면 돼요. 백화점은 저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밥 먹을 때도 있고 문화센터도 있고 쇼핑할 때도 있고 심지어 이 백화점 주변에는 지하철도 잘 돼 있고 버스도 반드시 쓰고요. 주변에 인프라들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우린 대부분 돈이 없어요. 지금도 없는 돈이 나이 든다고 생기겠습니까? 게다가 나이가 들면 현저하게 살림을 긴축해야 되는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땐 제가 권해드리는 게 복지관 근처로 가시라는 겁니다. 복지관에서 1km 근방이면 저는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또 대부분 복지관은 버스가 쓰거나 셔틀이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지하철 근처가 그렇게 멀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 근처 1km 전방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럼 복지관은 왜 좋은 곳인가? 일단 그곳은 복지의 현장이에요. 돌봄이 1차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등록만 하게 된다면 안부를 묻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혹은 점심을 먹을 수 있거나 사회복지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제일 으뜸으로 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학습의 장이라는 거예요. 보통 복지관은 50개, 많게는 150개 정도의 이 프로그램이 한 학기마다 열리고 굉장히 저렴하게 여러의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고요. 그 학습 공간에서 만나는 분들이 계세요. 나와 비슷하게 그 학습의 공간이라는 점잖은 공간에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거기다 복지관에 등록이 돼 있으니 무슨 일이 있을 때 복지사들이 딱 알아챌 수 있는 분이에요. 안전한 대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 가끔 거기서 만나서 재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복지관이라고 하는 공간이 복지사들만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영양사도 그곳에 들어와서 점심 때 나에게 맞고 영양이 구비가 된 식단을 마련해 줍니다. 이건 공짜는 아니에요. 돈을 내고 드셔야 되긴 합니다만 다 같이 와서 먹고 또 다 같이 관리를 받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야 난 복지관에 등록했는데 몸이 아파서 복지관에 잘 못 가. 그러면 복지관에서 사람에 따라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도시락 배달 서비스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맞춤 돌봄 영역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계시거든요. 이 복지관이라고 하는 공간이 누군가는 아우 이건 나이도 안 들었는데 거길 왜 가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복지관 옆에 살려고 이미 자리를 다 봐두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이 일본 같은 경우는 학군 좋은 곳이 비싸다? 아니요. 복지관 근처가 가장 땅값이 좋습니다. 빠르게 고령화를 경험한 나라에서 어떤 시스템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가를 잘 본다면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내 노후를 준비할까, 또 지금 이미 노후를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2의 노후, 제3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까 생각해 볼 때 적어도 주거 관련해서는 또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저는 백화점 혹은 복지관을 추천합니다. 전원은 정말 아름다운 공간이에요. 산천초목이 사계절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도심에는 없습니다. 꽃은 피고 곡식은 자라고 수확을 하면서 1년이 이렇게 마감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꽃 보는 재미, 그 성장하는 것을 찾고 보는 그 기쁨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런 기쁨이 압도적인 분들은 전원 생활이 아주 잘 맞는 분들이에요. 거기에 사시면 됩니다. 문제는 전원 생활이 만만치 않은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면 막무가내로 간 분들, 남들이 좋다 하더라 해서 내려가셨던 분들은 보통 6개월이면 다 철수하고 들어오십니다. 내려갔더니 의외로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너무 무서웠다 하는 분들 계시고요. 내려갔더니 내가 심은 건 다 죽더라 하는 분들 계시고요. 이웃들하고 같이 어울리기가 너무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무엇보다 나는 사람이 버글버글 해야 되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오히려 우울증까지 얻어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또 겁이 많은 분들, 벌레 무서워하는 분들은 전원 생활하고는 맞지 않은 분들입니다. 요새는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지역 사람들의 텃세가 한동안 대단했어요. 기존에 살고 계셨던 분들과 새롭게 전입해서 들어오신 분들 사이에 갈등이 꽤 컸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역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수용적인 지역인가 아니면 조금 더 배타적인 지역인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전원생활이 맞는 사람인지 안 맞는 사람인지 점검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한 번쯤 저는 백회복회라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방학 중에 일종의 직업을 가져보는 걸 우리가 백회복회라고 부르는데요. 내가 원래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원래 내 꿈은 다른 거였어. 그럴 때 내 꿈을 평생 그렇게 누르고만 살 수는 없는 거니 어쩌면 제2의 직업으로 혹은 내 꿈에 대한 작은 실현의 방법으로 내가 전원주택을 계약하기 전에 먼저 전 한 2년 적어도 2계절은 겪어봐야 된다. 계절이 2번은 바뀌어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요새는 연세라 그래서 1년의 세를 한꺼번에 내고 1년 동안 살아보기, 아니면 한 달 혹은 2달, 3개월 이런 식으로 단기로 이렇게 살아보는데 계절마다 좀 살아보기를 좀 권해드려요. 이 집이 어떤지, 또 이 지역이 어떤지, 또 여기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럴 때 기쁨은 어떻고 이럴 때 어려움은 어떤 것인지를 일부 경험하게 되는데 이번 봄과 내년 봄이 달라요. 이번 여름과 내년 여름이 다릅니다. 적응을 하는 사람인지 적응을 못하는 사람인지 한 2년 정도만 지내보면 아는 거거든요. 보통 보면 나이 들어가지고 부부들이 갈라집니다. 남편은 그렇게 농어촌으로 가겠다고, 자연인으로 살겠다고, 아내는 난 반드시 도시에 그냥 살겠다 이러면서 다투거나 조론이나 혹은 이혼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연인 꿈꾸고 내려갔다가 원신으로 돌아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남편들이 내려갔다가 오히려 건강까지 상해서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무작정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무작정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오케이 괜찮다, 연세 아니면 한 달 살이 이렇게 한번 해봐서 당신 그렇게 갔다 오고 그때 나도 짬짬이 왔다 갔다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오히려 부부에게 리프레시, 새로운 신선함도 주고 남편이 정말 이런 꿈이 있었는데 아내가 반대하지 않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줬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기 때문에 부부간의 오히려 관계가 좋아지고요. 잠깐 또 떨어져 있으면서 오히려 더 신혼 같은 분위기를 맡게 됐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 이 전원생활 무턱대고 선택하지 말자, 전원생활 무작정 반대하지 말자, 이렇게 백회복회 방식처럼 잠깐씩 살아보면서 그 경험치와 나의 평가치를 한번 살펴본다면 실패 없는 전원생활을 하게 되고 실패 없는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봅니다. 보통 노후가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있죠. 나는 나이 들어도 건강할 것이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완벽한 착각입니다. 벌써 아파요. 이 말을 하는 순간에도 이미 눈은 잘 안 보이고요. 이를 듣는 순간에 이미 무릎을 이렇게 해서 만지면서 말씀 듣는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는 전부터 아팠어요. 앞으로는 조금 더 아파질 겁니다. 다만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의 상태가 조금 통증을 좀 줄일 수 있을까? 이 기대를 가지고 운동이라는 걸 하는 거고, 영양제라는 걸 먹는 거고, 건강검진이라는 걸 하는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나이 들어가면서 완벽하게 청년의 몸 이런 건 없어요. 다만 조금 더 잔근육이 생길 수 있도록, 조금 더 덜 아플 수 있도록 내 몸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내가 내 노후의 계획을 짠다면 이건 훨씬 더 현명하고도 구체적이고 실현이 가능한 환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두 번째, 노후를 꿈꾸면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 들면 내 자식들이 나를 엄청나게 떠받쳐 주면서 다른 사람들도 나를 굉장히 존경할 것이다. 지금까지 애들이 나 안 살폈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나 존경하지 않았으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현실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들이 지금까지 나하고 굉장히 차갑게 약간은 무심한 듯 지냈고 나는 부분이 늘 좀 섭섭했다. 그런다면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는 내가 혹시 그들을 오랫동안 섭섭하게 하면서 약간 차가운 방식으로 그들과 관계하지 않았나. 두 번째, 한결같이 무조건 나는 괜찮다, 엄마는 괜찮다, 아버지는 괜찮다, 괜찮다는 말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내 부모는 항구적으로 늘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서, 혹시 이 후자에 해당하신다면 또 전자에 해당하신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아이들에게 따뜻한 관계에 대한 접점을 가지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온도가 가야 온도가 옵니다. 요청을 해야 반응이 오는 거거든요. 내가 관계에 대한 이런 일련의 환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 환상 이전에 과거에 가지고 있는 그 기억, 추상적으로 맺혀져 있는 이슬 같은 거거든요. 그 가운데 일부를 좀 추려서 내가 혹시 조금 아이들에게 차가운 편이었다면 지금에서라도 좀 따뜻하게 좋은 말로 그들과 기쁨의 대화를 새로운 패턴으로 시작하자. 늘 괜찮다 말했다면 그 아이들에게 이제 내가 안 괜찮다는 거,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그냥 노출해도 괜찮다. 그들은 충분히 우리의 변화와 약화를 이해할 만큼 성장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따뜻함과 호소로 좀 다가가셔야 내가 상상 속에만 있는 건강하고 좋은 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온도가 오가고 내가 또 돌봄을 받기도 하는 그런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돈의 영역에 있어서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갑작스럽게 내게 없던 돈이 노년이 된다고 탁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 돈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도 너무 궁핍하게 이렇게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복지 시스템이 괜찮습니다. 전 국민이 거의 대부분 받고 있는 기초연금도 그렇고요. 또 나도 모르게 받는 작고 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도 그렇고 지하철을 타는 것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65세가 넘어간다는 건 여러 혜택들을 또 받을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알뜰살뜰히 좀 알아보고 챙겨가면 의외로 내가 좀 돈이 없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이런 사회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사람은 결국 혼자 되잖아요. 그런 순간이 되면 홀몸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들도 굉장히 많고, 만약 필요하다면 이 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셔서 내가 진짜 어렵습니다, 기초생활이나 아니면 차상위 등급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 부끄럽습니까? 내가 건강하고 또 안정적인 삶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내가 막연하게 돈이 없다 이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고, 또 한 가지 애들한테 요청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의외로 자식들은 늘 부모들은 돈을 알아서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뭔가를 썼기 때문에 나이 들어도 무슨 화수분 마냥 돈이 어디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에게도 내가 지금 이만저만해서 좀 돈이 좀 필요하다, 작더라도 용돈을 좀 다오 라고 요청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식들 중에는 엄마, 아버지 5만원 뭐 10만원을 어떻게 드려요? 받으셔야 돼요. 왜냐? 5만원 줄 수 있는 자식은 50만원도 줘요. 10만원 줄 수 있는 자식은 100만원도 나에게 내놓을 수 있는 자식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식들에게 뭔 돈을 받겠다는 건 아니겠지만, 현재 내가 너무 어렵고 돈이 좀 필요하고 이런 도움을 어느 정도 요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걸 받았을 때 당연히 5만원, 10만원이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너무 고맙다,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분들은 그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경영할 줄 아는 분들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나이 들어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환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크면 고통스럽거든요.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받을 수 있는 것들을 좀 확대한다면 환상은 오히려 굉장히 건강한 행복감으로 바뀔 거고요. 현실은 훨씬 더 알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 티베트 속담인데, 걱정한다고 뭐가 나아지진 않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정신 승리는 어렵습니다. 전 행동 승리가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정신 승리를 하기에는 너무 걱정이 많아서 걱정이 정신을 잡아먹어요. 오히려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하거나 걱정이 있다면 그 부분을 작게 하나 이렇게 나누어서 일부분을 한번 실천해 보는 방식으로 간다면 하나는 10개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10개를 한꺼번에 하긴 어려운 거거든요. 노후가 될수록 쪼개어서 작은 실천을 해보는 것. 그게 어쩌면 걱정을 제거하는 방법이자 동시에 걱정을 기대로 바꾸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